자, 챕터 3 이제 천일문 핵심 챕터 3 이제 촬영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맛배기 봤던 거고, 이제 챕터 2는요, 이제 주어 자리에 대해서 이제 좀 팠다라고 하면은, 이제 챕터 3는요, 목적어 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학습을 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요.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죠? 명사, 류 5가지밖에 못 왔었죠. 그게 뭡니까?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이 5가지. 그쵸? 자, 이 5가지만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쵸?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명사나 대명사는 너무 일반적인 경우니까 일단은 빼두고, 자, 그러면 동명사랑 이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무슨 소리냐? 만약에 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오게 된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방금 말했던 2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동명사와 두 번째 투부정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겠어요? 명사적 용법이죠. 둘 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요. 자, 일반적인 동사 99%의 동사는요. 자,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뜻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목적어 자리에 내가 동명사가 마음에 든다. 동명사 쓰면 되는 거고요. 나는 투부정사 쓰고 싶다. 동명사보다 투부정사가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첫 번째, 자, 나는 투부정사는 싫어. 동명사만 목적어에 온다. 그래서 동명사만 받을래, 동명사만 받을래 라고 하는 동사애들이 있는 거고요. 예외적인 경우에요. 자, 두 번째, 나는 동명사는 안 되고 투부정사만 가능해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둘 다 가능해. 아까 둘 다 가능, 이거 99%는 둘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지만 둘 다 가능한데 얘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근데 뜻이 달라 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우리 명사류 중에 동명사랑 투부정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99%의 동사들은요, 둘 중에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뜻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을이에요. 동명사를 써도 뭐뭐 하는 것을이고 투부정사도 뭐뭐 하는 것을. 그래서 뭘 써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 목적어 자리에 일부의 동사들이 나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지 않아 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명사만 목적어로 받을래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나는 동명사는 올 수 없어, 투부정사만 목적어의 자리에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둘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 일반적인 원칙은요, 둘 다 가능하고 뜻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둘 다 가능하지만 동명사가 올 때랑 투부정사랑 올 때랑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명사구인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지금 목적어에 오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이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올 수가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게 3-2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만 내가 밑줄 쳐주는 것만 일단은 교재에다가 쓰고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를 뭐 전부 다 써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은 내가 뭐 설명을 하나 해주실 건데요. 이거를 그냥 암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우는 어떤 비법 같은 게 있는데, 자, 일단은요, 투부정사는요, 약간 미래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동명사는요, 약간 과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요걸 외워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투부정사는 어떤 뉘앙스? 미래의 뉘앙스. 자, 그 다음에 동명사는 어떤 뉘앙스? 과거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자, decide. 자, 여기 지금 처음 보는 애들은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랑 투부정사 중에 투부정사만 받는 애들이에요. 동명사는 쓸 수 없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밑줄 몇 가지만 그려볼 텐데, 자, decide 보세요. decide 뜻이 뭡니까? 결심하다, 결정하다죠. 자, 그럼 결심하다라는 거는요, 미래에 뭔가를 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죠. 과거에 했던 것을 결심하는 게 아니죠. 뭔가 결심하고 결정한다라는 건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할 거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뉘앙스인 누구랑 어울린다?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거예요. 자, wish 보세요. wish가 뭐죠? 소망하다죠. 소망은 과거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것이죠. wish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etermine, 이것도 뜻이 뭐예요? 결정하다, 결심하다. decide랑 똑같죠? 미래랑 관련된 거고요. 자, expect가요, 기대하다, 예상하다예요. 기대랑 예상은 과거에 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해서 기대랑 예상을 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죠. hope, plan 다 마찬가지예요. promise, 약속.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과거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요, 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적인 뉘앙스를 가진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동사들이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요, 과거의 뉘앙스를 가진 동명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누구만 가능하다? 투부정사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need, agree, 뭐 choose 정도, 요 정도만 추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는 쓰지 않고 뭐 투부정사만 받는 이 동사들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반대로 동명사만 받는 애들이에요. 동명사만. 자, 근데 동명사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과거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대표적인 동사가 인조인데요.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시작을 했어야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걸 즐기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finish 보세요. 끝낸다라는 건데, 끝내려면 뭔가를 시작을 언제 했어야 됩니까? 과거에 뭔가를 시작을 했어야지 끝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적 뉘앙스인 동명사랑 어울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give up, 이거 뭡니까? 포기하는 거죠. 포기를 한다라는 거는요, 당연히 뭐예요? 과거에 뭔가를 하고 있어야 포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put off라든가 postpone이라든가 delay라든가, 얘는 이거 세 개 세트죠? 뜻이 뭡니까? 미루다, 연기하다예요. 자, 미루거나 연기를 하려면요, 뭔가를 미리 과거에 하고 있어야 연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quit, 이거 뭐예요? 그만두다. 자, 그만두다. 그만두려면 과거에 뭔가를 하고 있었어야지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단어들은요, 어떤 뉘앙스를 가진, 과거적 뉘앙스를 가진 뭐랑 동명사랑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동사들은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는 받을 수 없고 과거의 뉘앙스를 가진 누구? 동명사랑만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런 애들을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체크한 것들은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보이드 정도도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인종이나 어보이드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뭐다? 동명사만 목적어로 받는 동사들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받는 애들, 투부정사만 받는 애들 했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동명사만 받는 경우, 투부정사만 받는 경우, 둘 다 오는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됩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우예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 뜻도 똑같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 3번 한번 보러 가봅시다. 이게 챕터 3-2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해 주세요. 이거 꼭 전부 써주시고 외워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remember 이라는 동사예요. 자, remember는요. 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도 있고요. 동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뜻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를 했죠. 투부정사는 어떤 느낌? 미래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동명사는 어떤 뉘앙스? 과거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remember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요, 앞으로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 remember 뒤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요, 옛날에 과거에 했었던 걸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우기 쉽죠? 자, forget도 마찬가지예요. 자, forget 같은 경우도 remember의 반대말이죠. 잊어먹다, 까먹다라는 뜻이잖아요. 투부정사가 오면 뭐예요? 미래에 앞으로 할 거를 까먹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올 때는요, 옛날에 했던 걸 까먹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regret 조금 별표 쳐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regret 같은 경우는요, 동명사. 일단 regret은 우리가 자, regret 단어 외울 때 regret 뜻 뭡니까? 하면 바로 후회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후회라는 거는요, 무조건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해서만 후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자, 뒤에 과거적 뉘앙스를 가진 동명사가 올 경우에는 이게 자,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자, 여기 보시면요, 투부정사가 사용이 되면은요, 앞으로 투부정사를 하게 돼서 유감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스탑 같은 경우는요, 자, 동명사가 오고 투부정사가 오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여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 것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는 여기서 부사적용법으로 사용이 돼서요, 사실상 목적어로 온 건 아니지만 지금 비슷한 것들을 암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외워주는 겁니다. 자, 일단 stop ing는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다, 멈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op smok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담배 피는 것을 그만둬, 하는 걸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꺼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stop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요,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멈추다예요. 자, 이 행위를 하려고 멈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op smoking은 담배를 꺼라는 뜻이지만 stop to smoke는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잠깐 멈춰 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대 피고 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많이 알고 있는 걸 텐데, try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애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try가. 그런데 동명사가 오면요, 자,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꼭 분리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는 꼭 외워주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가지의 예외의 경우, 그쵸? 자, 동명사만 받는 경우, 투부정사만 받는 경우, 그리고 둘 다 오는데 뜻이 달라지는 경우, 요거를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몇 가지 보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72번 한번 볼게요. 자, choose는요, 우리 내가 여기서 체크는 안 했지만 했네요. 자, 대표적인 투부정사만 받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don't choose. 자, 뭐 해라? 선택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명령문이죠. 자, 선택하지 말아라. 자, 중요한 거는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와야 된다고요?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wasting이라는 동명사 오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택하지 말아라. 자, 뭘 선택하지 말래요? 자, 지금 waste의 목적어로 뭐가 왔습니까? your life가 따라온 것이고요. 됐죠? 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뭐에 대한 죄책감으로요? on guilt, 죄책감이죠. about the past니까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뭐예요? 선택하지 말아라. 자, 또 뭐에 대한 걱정으로 해요? concern, 이건 걱정이죠. 뭐에 대한 걱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죄책감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다 뒤에 뭡니까? 이거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 자,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don't choose 선택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어찌됐든 choose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7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erfectly formal wri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in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자, perfectly라는 부사가요. 뒤에서 앞에 있는 formal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이 formal이라는 형용사는 또 writing을 꾸며주는데 자, 근데 아니 쌤, writing은요 동명사기 때문에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근데 왜 앞에 있는 formal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writing은요 얘는 하도 자주 쓰기 때문에 아예 명사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글쓰기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명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writing은 그냥 명사예요. 그래서 누가 꾸며준다?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동명사나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요 명사로 사용이 돼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꾸며줘야 된다 그랬어요? 부사의 꾸밈을 받는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동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자, 완벽하게 격식적인 글쓰기에서 자, you, 당신은요. 자, should avoid. 자, avoid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avoid 대표적인 뭐예요? 동명사만 목적어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은요 should avoid 뭐예요? 피해야만 한대요. 뭐를요? 사용하는 것을요. 뭐를? so를 사용하는 거예요. so는 당연히 use의 목적어로 따라온 것이고요. 자, 뭐로써요? 자, synonym이라는 게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s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뭐뭐로써라고 해석이 되죠. 뭐에 대한 동의어로써요? 대리에 대한 동의어로서 so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베리에 대한 동의어로서의 so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매우, 너무 라는 뜻으로 쓸 때 so는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격식적인 글쓰기에서는 so를 쓰지 말고 웬만해서는 뭘 쓰면 된다? 베리를 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so를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so가 어떤 뜻일 때? 매우, 너무 라는 뜻일 때 그 동의어로서의 so만 쓰지 마라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한번 해볼까? 자, 7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 자, if 접속사죠. 자, if 접속사고요. you. 자, 동사가 지금 plan입니다. 자, plan은요 계획하다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예요? 목적어 자리에 뭐만 받는? 투부정사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나온 뭐예요? 투부정사. 이게 지금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이 갈 계획이라면 어디에 가요? 미국 대학교에 갈 계획이다. 근데 여기서 간다는 거는요 진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미국 대학교에 만약 당신이 진학을 할 계획이라면 자, you 당신은요 will need 필요할 겁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 또 나오네요. 자, need는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입니다. 여기 또 세트로 나왔습니다. 됐죠? 여기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배울 필요가 있을 거래요. 뭘 배울 필요가 있을 거래요? 자, 여기 how부터 보이십니까? 자, how부터 자, 여기 how부터 where까지가 지금 run의 목적어로 지금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사 how가 이끄는 how절이요. how to 부정사 이 절이 지금 run의 목적으로 따라 나온 거고요. 자, you 당신은요 will need 필요할 거래요. 뭐 배울 필요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how to 동사 원형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투부정사 하는지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투부정사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죠. 자, 그러면 how to write니까요 쓰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가 되는 건데 뒤에 보시면 fairly wel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둘 다 부사적인 표현이고요. fairly는요 뜻이 뭔 뜻입니까? 이거 꽤라는 뜻이에요. 이거 fairly를 보고서 자, fairly 뜻이 뭡니까? 뭐 공정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공정하게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꽤라는 뜻이고요. well은 뭡니까? 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꽤 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꽤 잘 쓰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뒤에 있는 for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접속사로 사용이 된 건데 for이 접속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요. 뜻이 because처럼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뒤에 지금 대열이 이끄는 문장, 일형식 문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대열은요. 문두의 대열이 오게 되는 경우에 유도부사라는 걸로 사용이 됐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 자, 유도부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다? 뒤에 도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동사인 will be가 먼저 나오고요. many부터 assignments까지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will be many essay assignment라고 돼 있는데 assignment가 숙제라는 뜻이에요. 숙제나 과제. 그래서 에세이 과제가 많은 에세이 과제가 will be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if 만약에 you plan to go 당신이 진학할 계획이래요. 뭐에 진학해? 미국 대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라면 you will need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o learn 배울 필요가 있을 거래요. 무슨 걸 배울 필요해요? how to write니까요. 자, 글을 꽤 잘 쓰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거래요. 자, for 왜냐하면요. 자, there will be many essay assignments니까 많은 에세이 숙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록색 지금 표시한 need랑 자, plan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목적어로 뭘 받는다? 투부정사를 받는다라는 거죠. 됐죠?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6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한번 볼게요. 자, we don't like to say no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요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데요. to say 말하는 것을요. 뭐라고 말하는 거요? no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and 그리고 people 자, 사람들은요 don't like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to hear it 그것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hear의 목적으로 it이 따라 나온 거고요. 자, 싫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no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no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however 하지만 자, 여기서는요 however 접속 부사입니다. 자, however는요 접속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뜻으로 사용이 하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자, should not postpone 이라고 돼 있는데 자, should not postpone이니까 자, postpone 우리 아까 대표적으로 외운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는 동사죠? 동명사가 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postpone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 것이죠? delivering 이라는 목적어,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뒤에 있는 bad news는요, delivering의 목적어로 따라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we don't like to say no. 우리는 자, no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and 그리고 people, 사람들은요, don't like to hear it. 그것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however, 하지만 우리는요, 자, should not postpone이니까 자, 자, should not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가 되죠. 연기해서는 안 된대요. 뭐를요? 미뤄서는 안 됩니다. delivering bad news니까 자,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postpone 미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요. 자, a quick response가 지금 주어입니다. 그래서 자, 빠른 반응, 재빠른 응답과 반응이 자, is가 동사고요. almost는요, 거의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자, 거의, always, 항상이라는 빈도부사입니다. 그래서 almost always니까 거의 항상. 자, appreciate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이 appreciate가 앞에 있는 비동사 is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수동태가 온 것입니다. 수동태. 자, in rej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절의 경우에 거절.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because 왜냐하면요. 자, 빠른 대답이 is almost always 거의 항상 appreciated 뭐예요? 감사받는다가 되는 것이죠. 수동이니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in rejection. 자, 거절의 경우에는 거의 항상 감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거절을 할 거면 빨리 거절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거절을 할 거면 빨리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생각 좀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끌고 가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거절의 경우에서는 응답을 빨리 해주는 경우가 거의 항상 감사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7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몇 개만 딱 할게요. 전달 딱 찍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remember이랑 forge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에 했었던 것을 기억하거나 까먹는 내용이고 자, regret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regret은 후회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적 뉘앙스라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은요, 앞으로 미래에 뭔가를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니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스탑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리고 try 투부정사는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try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시험삼아 해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한번 보시면요. 자, place rememb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remember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뭡니까? 명령문이죠. 자,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자, 목적어 자리에 지금 동명사인 staying이 나왔죠. 자, remember의 목적어로 동명사인 staying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staying at the Palm Beach Hote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alm-beach 호텔에 묵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especially 특히라는 부사죠. 특히 어디에서요? 어디가 아니라 특히 뭐를 기억해 달래요? high quality 서비스니까 품질 높은 서비스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remember 뒤에 지금 뭐가 나왔다?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다 라고 해석이 된다 라는 거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8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gre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gret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지금 we가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regret이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는요, regret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뜻이다? 투부정사를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we regret 우리는 유감이에요. to inform 알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자, 여기서 you는요, 누구의 간접 목적어예요? 자, 지금 투부정사 뒤에 오는 동사원형 inform의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자, 뒤에 있는 that부터 어디까지? delayed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 누구의? inform의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사실상 이 문장은요, 3형식이고요. 자,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는 건 본동사인 regret이 아니라 투부정사의 동사원형인 inform을 따라온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알리게 되어서 유감인데요. 누구에게? 당신에게 뭐를? 대절을 알리게 되어서 자, 지금 직접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 거예요? 명사절 대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에게 자, shipment라는 것은요, 선적이에요. 배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shipment 선적이 will be delayed니까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선적이 미뤄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게 되어서 we regret 우리는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8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p using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stop 뒤에 목적어 자리에 ing가 나왔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자, 물론 stop이라고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죠. 그래서 stop using 사용하는 것을 멈춰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뭘 사용하는 걸 멈추냐? 뒤에 I부터 어디까지? leave까지. 자, 일단 using의 목적어로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아. How long I live.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나는 신경 쓰지 않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using,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stop, 멈춰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as는요, 뜻이 뭐뭐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로서, excuse, 변명으로서. 뭐에 대한 변명으로서예요? 자, for부터 어디까지? habit까지 묶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변명을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자, 안 좋은 어떤 건강 습관에 대한 변명으로서 나 얼마나 오래 살지 나 신경 안 쓰거든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멈춰라 라는 뜻이죠. 맨날 뭐 술 먹고 고기 먹고 맨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야, 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너 건강 생각해야지. 나 빨리 죽어도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 얼마나 많이 살지 뭐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예요? 멈춰라 라는 것이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는 일단 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온 것들을 지금 본 겁니까? 명사구 중에 투부정사나 뭐가 나온 거?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명사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투부정사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둘 다 나올 수 있지만 뜻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문들을 한번 해본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